이 통장이라든가 동사무소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더 적절하게 배분된다고 하고 그게 잘 작동이 될 것 같으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급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또 작동이 안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사무소에 n분지일로 딱 일주일에 한 장씩 주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다른 이렇게 쉽게 공평한 배분을 갖다가 억셉트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정부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5천만 원 하나씩 갖고 싶고 하루에 생산량은 1,000만 장이라면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 꼴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같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준다는 똑같이 것이 다 배분. 이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더라면 마스크 대란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은 수출이 전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전에 했으면은 훨씬 낫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늦게 수출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당국자로서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오늘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그 마스크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관리소 소장을 통해서 배분하든지 하는 방식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여러 의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약국 같은데 줄 안 서고 보고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급격히 뭐 인구 5천만에 1,000만 장 정도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방법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배급제처럼 하게 될 경우에 일주일에 한 개 정도가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작동이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어서 배급제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배급제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 지방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도 저 부총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료진들하고 대구 경북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마찬가지 개념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예, 일단 지금 대구 경북은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분량을 띄어서 우선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일부 노인 계층이나 이런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으로 그와 같은 지금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저는 진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상이냐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량 자체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량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약국이나 마트에 그 지인들이라든지 유력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인 내한테는 이것이 올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의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국 같은 경우는 DUR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약을 중복적으로 사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크가 이 시스템을 마스크 살 때도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잠깐 보강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1인당 2매면 2매, 5매면 5매 한 번 사고는 일정 기간 살 수 없도록 체크가 되기 그 때문에 부분이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약국만 가지고는 그 의료 그 시스템이 가능한데 지금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적 기관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다 연계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뭐 언제 그거 전산 시스템 만들고 하는 그 자체가 시간 다 골든 타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음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총리가 수요가 여전히 많다. 그래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수요를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마스크 생산량 자체가 2월 29일 날에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줄었어요. 의원님, 이거는 통계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00만 장에서 1,200만 장이 만들어지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제까지도 600~700만 장밖에는 생산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오늘은 지금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예? 어제 오늘은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1,100만 장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제공해 드리겠고요. 주말에 600~700만 장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주말에 근로자가 쉬기도 해야 되고 주말 단가가 높기도 하고 해서 정부로서는 주말에도 똑같이 1,100만 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보존을 해서라도 생산량을 좀 맞춰 나가려고 지금 문제가 지금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가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아까 1월 19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지났잖아요. 한 달 반 동안에 뭘 했는지 국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거는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이 한 600만 장에서 700만 장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한 1,100만 장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1,200만 장, 1,300만 장 이렇게 공급량을 지금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공급할 과제로 수 되어 있는 있습니다. 최대 물량 캐파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까지는 1,100만 장이고요. 1,100만 장 중에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도 사실 계속 그만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필터 가능하고요. 필터 저 재료 공급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이제까지는 이상이 없지만은 앞으로 부직포, 지금 필터가 부직포인데요. 재료가 되는 부직포에 혹시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까봐 정부가 부직포에 대한 해외 수입이라든가 공급 안정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정부 나름대로는 대책을 지금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에 지금 계속 수출을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중국에 수출을 해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필터 같은 부분들이 원료가 공급이 안 된다. 수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걱정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상으로 1,100만 장은 꾸준히 생산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직포라든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든가 하면 생산량이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텐데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수입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이외에서 다른 데서 수입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 제가 지금 뭐 국가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를 하고 또 국내에 남아도더라도 이미 수입해서 기축분으로 갖고 있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가 가격이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적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는 뭐 1,000원 내지 그 아래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2,000원, 3,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중간에 분명히 그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으면 가격이 급등하면은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마스크도 수입을 하려고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몇 국가에서 사실은 마스크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규격이 좀 안 맞는다든가 우리 규격에 또는 굉장히 품질이 낮아서 과연 이게 수입해 올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돼서 지금 아직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몇 나라에서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가 뭐 예의가 되겠는데요. 브라질과 남아공 이런 데서 생산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퀄리티 기준하고 좀 달라서 수입 결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라도 이외의 우리나라처럼 레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습니다. 94든지 뭐 80이든지 K80이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K80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런 거밖에 생산을 안 한다면 그거는 수입을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다른 데서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예,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까?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기가 나라를 접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가 좀 그러니까 맞지 않는 보통 점이 있었던. 지금 답변이 틀린 답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답변을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노?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께서는 그렇게 뭐 다른 나라에 수입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의 생산은 퀄리티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입하는 거는 대안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될 수 없는 걸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예, 없는 거예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해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수요에 충분히 공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책은 없다라는 말밖에 아니죠. 안 되는 것 그렇지만은 같은데요. 지금 공적 유통망을 통해서 정부가 50%를
1,200원에서 1,500원 가격으로 아니, 지금 공급하고 있지 공적 않습니까? 유통망을 통하든 일반 판매망을 통하든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은 1,000만 개에서 1,200만 개 사이에 정도 된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맥시멈으로 우리가 네, 네. 생산할 수 있는 게.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이 5천만이고 경제활동 인구도 2,500만 가까이 되는데 어차피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한 거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는 수입을 하려고 해봐야 질이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안이 안 되는 걸 지금 여기서 대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격 문제는 공적 유통망을 통한 거는 지금 1,500원 이하로 팔리고 있고요. 제가 본 데는 공적 유통망을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는 일단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상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에 있어서 철모와 같은 겁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총알이고 철모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적 유통망을 통한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그래서 그 공적 유통망으로 일반 서민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통장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서 공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쉽게 작동이 될 것 같으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물량이 안 된다 그러고 공적 유통망을 통한다 그러는데 공적 유통망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통장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공적 유통망은 약국과 우체국, 농협을 통해서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 통로보다는 이 통장이라든가 동사무소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더 적절하게 배분된다고 하고 그게 잘 작동이 될 것 같으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급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또 작동이 안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장을 확보를 해서 대구 경북이라든가 의료진과 같이 일정하게 꼭 가야 될 물량을 뺀 나머지를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사무소에 N분지일로 딱 일주일에 한 장씩 주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다른 이렇게 쉽게 공평한 배분을 갖다가 억셉트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정부도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5천만 원 하나씩 갖고 싶고 하루에 생산량은 1,000만 장이라면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 꼴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같은 전장에 전달책을 통해서 일주일에 전장에 하나씩 준다는 똑같이 것이 다 배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우선적으로 물자를 배분해야 된다. 그런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북과 그 대구와 경북에는 저희가 공적 물량 중에서 150만 장을 별도로 거기 그러니까 띄워서 공급하고 있다는 그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을 한번 개선을 해보시라고 그거는 지금 이미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구는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장 정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음 화면을 좀 보실게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할 필요 없고요. 지금 중국 수출액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비교해 가지고 2월 달이 200배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이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더라면 마스크 대란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은 수출이 전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전에 했으면은 훨씬 낫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늦게 수출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당국자로서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전략물자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라든지 이 보호복 레벨 D에 해당되는 보호복이라든지 그 가운이라든지 뭐 세정제 이런 부분들을 전략물자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는 전략물자 개념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런 개념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물자는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략물자도 한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의 비축물자 거기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세청에서 압수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40만 정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공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도 매점 매석을 해다 걸렸다든가 압수수색된 물품을 행정관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법원 판결이라든가 권위 있게 결정이 돼야 이게 처분이 되는데, 지금은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럴 겨를이 없어서 정부로서는 판단에 의해서 일정 부분 우선 시중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부총님 지금 판결을 이야기했는데 법은 판결이 아니고요. 관세청에 압수된 물품은 검사가 오케이만 하면은 공매할 수 있습니다. 예, 검사하고 제가 근데 그런데도 시간이 제가 보기에 몇 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한 조치가 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검사의 결정이라든가 법원의 판단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하고 사회에 그러니까 그런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사가 오케이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시결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협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니 협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저는 조치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 관세청 잠깐만요. 관세청 압수 마스크는 이번 주에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관세청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매점 매석에 의해서 걸린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혼돈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둘다 매점 매석에 의해서 있던 거는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는 것이고요. 관세청은 세관에서 압수를 하는 네, 겁니다. 세관에서 압수한 거를 바로 공매를 못 합니다. 검사가 오케이를 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검찰에서 오케이하는 것은 동일하죠. 네. 그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다 대해서 생각을 정부 내에서 둘 다 오케이 했습니까? 둘 다 오케이 한 게 아니고 둘 다 저희가 지난주에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 방향으로 물량을 시중에 빨리 매점 공급되도록. 매석에 의해서 지금 압수된 물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뭐 제가 다 통계를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매점 매석에서 걸린 물량도 개인의 소유 물량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뭐 특단의 대책으로. 부총리께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래서 거, 그 평균 부분을 한달 확인을 이상 하시고 걸리는 거. 확인을 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음악 병상이 3년간 고작 4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 때 119개 병상에 있을 때 194개 병상까지 늘렸는데 3년간 겨우 4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호남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늘리는 걸로 해서 저희는 반영을 해서 내일 모레 국회에 제출할 추경 예산에 담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추경에 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병상 자체가 음압 병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병실을 음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동형 음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동형 음압기가 지금 중대본에서는 1,200개를 순차적으로 3월 13일까지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소요 전액을 정부로서는 복지부의 수요에 따라서 예비비로 지원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 지출했습니까? 일부 지출이 됐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것도 계속 예비비 지출할 겁니다. 오늘 7건의 예비비를 코로나 사태 관련 6건의 예비비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뭐 예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할 조속히 처리를 하시고요. 지금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중에서 2,000명 넘게 대구에서는 자가격리 중이지 않습니까? 병상 확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병상은 근데 지금 생활센터 지금 확보한 게 7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병상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 정도가 논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꼭 대구 경북에 있는 시설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지자체장들께서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야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시설은 좀 속도 내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인데 대구에서는 3,000실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에 경북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공급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단 키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진단 씨앗 공급에는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저 진단 시약이 부족한지 차질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자세하게 뭐 파악을 못하고 있는 방역 관계라 했는데, 이게 뭐 저 진단 시약을 확보하는 게 저는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애로사항이 이거는 뭐 부총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복지부에서 전신 그 보호복을 가운을 권장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보건소 동문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복을 더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가운을 입어라.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뭐 그거는 보호복 입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뭐 있는데도 안 준 게 아니고. 복지부의 지침이 그런데 그 가운을 권장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호복을 확보되는 대로 지금과 같이 환자가 급증하는 적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절대 수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호장치로 그런 정도의 이게 있지 않은가 싶고, 정부로서는 아까 방호 보호 품목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뭐 예비 비전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격리 해제 규정을 이제 뒷북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신천지 시설이 폐쇄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시설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 음압병실화해서 자가격리된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제가 복지부 장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부총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관사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추경에 그 세입 경정도 포함이 됩니까? 네, 경쟁이 포함됩니다. 얼마 정도 포함됩니까? 그거는 뭐 지금 검토 단계니까 제가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이번에 대책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조세 지출이 있습니다. 조세 감면해 주는 내용, 조세 감면해 주는 내용 일부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반영한 세입 감소분이 반영이 돼서 금년도 세수가 아직 발표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수가 부족하다는 걸 예측하십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세수를 갖다가 하는 것 중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도 것이 금년도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근데 작년도에 들어오는 세수 자체가 전망했던 수치가 좀 조정했을 때 그 조정한 수치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일정 부분만 했다는 이번 거죠.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한 폐렴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고, 경제정책의 그 실패에 따른 세입 경정 부분은 이번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에 대한 조세 감면 거는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입 전망에 대한 지표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은 저희로서는 나중에 세수가 부족해서 대책 지출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설명 과정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